노만석 총장 대행입니다. 그동안의 그의 발언으로 봤을 때 외압을 마치 인정하는 듯 하면서 사퇴한 것 같은 노만석 대행이요. 어제 사의표명 직후에 오늘은 집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취재진에게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제시했던 선택지 각각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단한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는 네.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막 그런 취지의 이야기하는 건 없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야인이지 않습니까? 야인은 야인대로 좀 놔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공동주택인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힘드시잖아요. 세 가지 답변을 다 드렸으니까 네. 제가 좀 이제 밖에 좀 나갈 테니까. 어떤 심정이신지 좀 말하면 아이고 뭐. 신정만 말씀해 주세요. 심정만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검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심정이에요. 검찰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노만석 대행은 검찰 내부에서도 다 치받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다 노만석 대행을 비판하고 있어요. 노 대행이 어젯밤에 몇몇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얘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빠져야 검찰이 빨리 정착한다. 전 정권 기소는 현 정권 문제고 중요한 건 3번과 4번이에요.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수시로 많이 부대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 사실상 외압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 인정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쪽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검찰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노만석 그 차장이 전 대행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름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어떻게든 검찰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쪽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타협의 수단이 항소 포기 아니었나? 11월 8일에 그 이제 항소 기간이 도과된 직후에 그날 새벽에 중앙지검의 수사팀에서 성명을 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대검과 검찰청의 중앙지검의 지휘부에서 부당한 지휘와 지시를 통해서 항소장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 검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직권남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법조인이 그것도 검사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11월 10일에 저 노만석 차장이 대검 과장들 그 면담을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1월 6일에 이미 노만석 차장이 나는 항소되기를 승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7일에 퇴근하기 직전에 5시 반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정진우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전화 걸어가지고 항소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직까지도 항소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게 딱 뒤집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노만석 씨는 이제 야인이니까 정확하게 그 이야기들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그럴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직권남용죄로 다시 그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대행이라는 직함은 아직 하시죠. 뭐 이제 퇴임식 내일이니까 뭐 노만석 씨보다는 노만석 대행으로. 뭐 정혁진 변호사 꾸짖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 말들을 그냥 종합해 봤을 때 단순히 생각하면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한 이유가 이 항소 포기 논란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다기보다 외압의 규모를 실토하고 인정하는 이유와 목소리로 그만둔 거 아니냐 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도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저게 지금 여기저기서 들어온 얘기들을 지금 얘기한 건데 많이 부대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대낀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저쪽 애매하게 저쪽에서 지우려 한다. 무슨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정확하게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무슨 뭐 퇴임식에 얘기한다니 그때도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정말로 외압이 있었다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얘기해야 되겠죠. 없으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의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고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말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버리면 정말 본인이 외압을 당했으면 외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오늘 사이에 이 노만석 대행이 명확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정말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들은 사람이고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진봉 교수 말씀처럼 이게 불분명할 수도 있긴 한데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은 법무부 차관 전화 와서 여러 선택지를 내밀었는데 다 항소포기에 가까웠다. 이 정도면 또 누군가는 이 정도면 외압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명확한 발언 아니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시선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제가 만나봤습니다. 내일이더라고요. 퇴임식이. 노만석 대행. 글쎄요. 퇴임식 때 다 모든 걸 밝힌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지 물러나는 대행의 입에서 어떤 퇴임사가 나올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외압을 인정한 거 아니냐는 야당의 시선도 있는 반면에 정성호 장관은 외압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상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이 과거 정성호 장관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걸고서 막아줄 테니까 수사 제대로 하라. 이 당부 발언, 이 발언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청년 모든 검사들에게 내가 모든 외압은 다 막아줄 테니까 정말 소신 있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라. 이런 의지를 좀 밝혀주셔야 됩니다. 2016년에 9년 전에 우리 장관께서 정성호 의원님으로서 한 그 발언을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와 소신이 없었더라면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2016년에도 저랬고 2019년에도 윤 전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지시했겠냐. 외압 느낀 건 사실로 드러난다. 과거의 정성호와 오늘의 정성호, 최근의 정성호 장윤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조지현 의원의 문제 제기는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떤 들고요. 부분이죠? 이게 뭐 외압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팀은 다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으니까 그게 가로막혔다? 아니요. 다른 검사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사는 1차 수사와 2차 수사로 나뉩니다. 처음에 베이맥스 지금 뭐 7천억, 4천억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651억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2차 수사를 거치면서 4,895억 원으로 증폭하거든요. 변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그리고 정적 이재명 정치인을 향한 가속도가 붙은 수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싹 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법원이 꾸짖듯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외압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항소하는 건 검찰의 재량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 무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재산 허위 신고했다고. 왜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박수영 의원, 의원직 유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논리대로라면 항소했어야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항소 참고를 했습니다. 과거의 발언까지 저 정도면 지금의 외압 아니냐 이 정도. 국민의힘 소환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최근에 한 유튜브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항소 포기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으려면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로 여권이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5인방만 보면 치가 떨린다. 왜 우리가 그들의 항소를 막게 했겠냐. 기회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실의가 없다. 저는 이 정도의 기본 근거였으면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이 이렇게 막 불붙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아예 민주당은 항명 검사들, 제가 생각할 때 검사들은 항소 포기를 왜 했는지 해명하라는 취지인데 항명 검사들로 규정하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하겠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가 좀 톤이 달라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항명 등등으로 했던 해병대 관련돼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사실 항명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예비 명단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명할까요? 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는 상명하복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위에 상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거네요. 저 항명한 거를 갖다가 못 막은 거네요. 자, 검사들이 지금 항명이라는 의미는 명령이 있었으니까 지금 항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무슨 명령이 있었어요? 예. 외압이 있었습니까? 본인 외압이 없었다면서요. 근데 지금 항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바꿔놓은 원칙에 따라서 아니 총장님 왜 이번에 항소 안 하십니까? 자, 이걸 물은 거예요. 이게 항명인가요? 이것도 못 묻습니까? 그러면 다 알아서 그냥 처리하게끔 놔둬야 되는 겁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이제 검사들을 전부 다 변호사 개업도 못 시키게 하겠다? 그럼 국회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못 시키게 국회의원 나가서 이 돈벌이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 이런 법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항소 포기 논란, 각기 다른 내분의 의견도 차례로 들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1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